오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감정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웃고 울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뇌에서 하는데 본능의 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뇌가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고 웃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축복이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감정이 정말 참 좋은 사람은 기억도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을 하는 그 원리는 해마가 이것은 기억해야지, 이건 쓰레기통이야 라고 분리하는 그 기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극적인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극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감정과 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감정적인 것은 참 잘 기억합니다. 내가 좋았었던 일, 내가 너무 행복했었던 일, 그리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잊어버리고 싶지만 뇌는 자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지 않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려야지면 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참으로 더 행복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고 감정을 여러분 늘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뇌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본능의 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적는 순간에 이 이름을 적힌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적혔으니 어떻습니까? 로또 당첨된 기분입니까? 어떠세요? 아니요, 깜짝 놀랐고요.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요. 가슴이 네. 콩닥콩닥합니다. 네. 그럴 때 어떤 걸 예측, 왜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왜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이름 왜 적었을까? 내가 졸았을까? 아니면 내 이름 왜 적었을까?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려나 하는 생각이 오케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내가 무슨 질문을 하려나. 그 순간에 우리 귀한 우리 신정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신정아 선생님은 긴장을 하면서 내 강의를 끝까지 굉장히 잘 들을 거예요. 절대로 졸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질문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다 별표도 하나 쳤습니다. 그 순간에 왜 별표를 쳤었을까? 그러면서 긴장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긴장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제가 끝날 때까지 그 긴장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신정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여기 또 신정을 또 쓰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긴장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 시간이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이 되면서 열심히 들어야지 했는 순간이었었지만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제가 다른 사람 이름도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정아 선생님은 이제 안위를 얻는 거야. 두 사람이다.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이렇게 참 빠르게 변화가 돼요. 근데 이 감정을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처음에 우리 신정아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해서 나에게 뭐 시키지 않을까? 나에게 질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은 과거의 나의 경험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 보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할 때 만약 나는 머리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로 이렇게 대머리하고는 동업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는 과거에 대머리인 사람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은 경우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기억에 의해서 지금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감정에 의한 어떤 생각을 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어디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풀어가 보자 합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우리 신정아 선생님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이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지우고요. 이윤수 선생님도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름을 다 지울게요. 이렇게 뇌라는 것은 이렇게 다 구성이 되는 그 안에 본능의 뇌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감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기억을 잘합니다. 그럼 저녁에 잘 때 모든 기억이 어디로 간다라고요? 이렇게 대뇌피질로 가요. 이 대뇌피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말해요. 여기 대뇌피질입니다. 이 대뇌피질에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여기를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전체에 비하면 전두엽이 가장 큰 넓이에요. 그래서 약 41%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면적이에요. 이 전두엽이 있습니다.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다 전두엽에서 합니다. 나쁜 생각도 전두엽에서 하고 좋은 생각도 전두엽에서 하고 다 전두엽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는 이쪽 부분이 바로 두정엽이라는 데가 있어요. 두정엽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면은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뇌가 두정엽이 조금 더 강했다고, 두정엽이 조금 더 초밀했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두정엽이 뭔가 이렇게 아인슈타인 두정엽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초밀하고 더 신경세포가 많이 있을까? 두정엽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이 있습니다. 숫자 1이에요. 2가 있습니다. 3이 있습니다. 1과 2 사이의 공간의 의미를, 이 부호를, 이 공간의 의미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두정엽이에요. 공간의 힘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2와 3을 단순히 어떤 사람은 1 다음에 2, 1보다 더 많은 게 2야. 이 많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아이가,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정엽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기는 다 깔려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가상적으로 있을 것이야, 깔려져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그것이 무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감각 능력이 두정엽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아인슈타인이 그 부분이 충분히 넓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발견했겠지. 우리는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보면 아이들은 두정엽을 많이 키워주는 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카메라를 사거나 아니면 비디오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고 나서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십니까? 안 읽죠? 여러분 저에게 물어봐요. 잘 읽냐고. 전 잘 읽을 것 같아요? 저도 안 읽어요. 왜 안 읽을까요?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사용설명서 읽으라고 준 게 사용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책자를 주잖아요. 아무도 사용설명서 안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 잘 찍게 맞춰놔. 아니면 플레이만 누르게 맞춰놔.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뇌를 치매뇌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꾸 알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사용설명서를 읽기 싫어하고 우리 안에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너무 싫어해요. 게을러요. 생각이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알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원리를, 이거는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을 때 카메라를 이렇게 했었을 때 더 잘 찍혀. 그럼 듣기 싫어합니다. 이거 말고 잘만 찍히게 맞춰놔. 나는 샷타만 누를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할 때 우리 안에는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두정엽이 강한 사람은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가상적으로 샤트만 누르는 것보다 그 원리를 알고 싶어하는 거야.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증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증명에서 삼각형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삼각형 합은 180도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이 두 각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증명을 듣기 싫어하고 뭐냐면 공식만 가르쳐 주세요. 1하고 2하고의 차이, 무한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듣기 싫다. 무엇만? 1이 2보다 크고 2가 3보다 크고 이 크다는 것만 그냥 간단히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렸을 때 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해야 돼. 그 의미를 알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제 두정엽에 대해 관심이 좀 가져졌죠. 네. 두정엽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설명서를 읽을 때 난 글자 읽어야 돼. 하기 싫어가 아니라 그 카메라 안에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쾌감 호르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 예를 들어보면 저도 이렇게 읽기를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을 설치하고 제가 컴퓨터를 조립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또 제가 카메라를 사서 제가 조립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카메라를 샀었습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어떻게 플레이 눌러 이 정도 설명을 듣고 제가 그냥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읽어가면서 빛 조절은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읽는 순간에 아는 쾌감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사용 설명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번쯤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전두엽은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밌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탁기를 사서 세탁기 사고 난 다음에 그 세탁기는 누르면 되는 거야. 아니라 세탁기를 보고 어떻게 되나 재밌게 한번 사용 설명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쾌감이 있을 겁니다. 두정엽은 이렇게 겉에 보이는 현상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관계, 그 속에 있는 어떤 사이의 의미, 공간의 의미를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두정엽이에요. 여기 부분이 이제 두정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정엽 옆에 보면 후두엽이 있습니다. 후두엽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후두엽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을 감당합니다. 눈에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축두엽은 언어와 소리를 감당해요. 그래서 소리하고 언어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언어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엽이 다 분리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리되어 있지 않죠. 제가 여러분을 봅니다. 후두엽에서 보고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소리 듣고 알아듣는 거나 약간의 추임새 소리 듣습니다. 이것은 축두엽에서 듣고 있죠. 그럴 때 이 공간의 분위기도 저는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파악하는 것이 공간의 분위기도 느낍니다. 분위기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강의를 잘 듣고 있어. 이해를 하고 있어. 라고 전 전두엽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획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엽이라는 것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엽을 평면적으로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엽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한번 4개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해서 프론탈 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에서는 우리가 사고, 판단, 생각 모든 것을 해요.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일에 의해서 생각을 하겠죠. 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본능의 뇌라고 해서 해마 기억이 있어요. 여기는 기억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전두엽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었잖아.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판단을 하겠죠. 또한 좋지 않은 경험이 많은 사람 항상 부정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윗의 예를 들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좋지 않은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긍정적인 사람, 감정의 사람이라는 건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은혜를 조금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구절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뇌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어떤 뇌를 쪼개버리냐면 여러분 좋지 않은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을 제가 X로 표현할게요. 좋지 않은 기억들에 좋지 않은 경험의 기억이 참 많아요. 좋지 않은 경험들, 기억들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이것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찔러 쪼개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미라클적인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기억이라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기억을 하고 전두엽으로 넘어가는데 좋지 않은 감정에 의해서 기억이 너무 잘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보다 말씀을 들었었을 때 너무 큰 사랑, 큰 축복과 내가 존귀한 것에 대해서는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합니다.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 자그마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물놓듯이 사그라져 버려요. 쉬운 예로 내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아프다고 들어 누웠어요. 그럴 때 부모님은 내가 더 아프거든? 그러고 들어 눕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아픈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픔이 잊어버려요. 나 언제 아팠나? 뭐 있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정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래서 더 큰 내 안에 감정이 있으면 자그마한 감정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그마한 감정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소소한 그런 감정들, 상처들이 예전에 그것이 산과 같이 커졌는데 지금 동산이 돼버렸어요. 동산처럼 느껴졌는데 더 작아져서 무엇이 되냐면 그냥 하나의 정말 조그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조그만 정도에서 더 작아져서 어떻게 되냐면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정말 어려움이라고는 몰라고 자랐던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사고 판단 계획을 하는 건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의해서 이러한 베이스를 두고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참 좋겠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야죠.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긍정을 발산해둬야지. 세상의 말로 I can do it, I can do it. 여러분 I can do it 100번 외쳐보십시오. I can do it 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I can do it이라 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싶어도 좋지 않은 감정 절대로 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은 다 긍정이잖아요. 말씀에 보면 좀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와 말씀 이런 말씀 있나?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건 이렇게 안 하면 축복이야. 다 모든 말씀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다 먹고 받아들일 때 여기는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말씀에 근거한 결정을 하게 되죠.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프론탈 러브라는 것은 가장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하고 본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론탈 러브예요. 본능을 누릴 수 있는 게 프론탈입니다. 내가 정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말씀에 해야지. 그러면 본능을 탁 누르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론탈 러브, 전도협이라는 것은 본능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이것을 이성적인 사고로 가지고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감성으로만 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하죠. 굉장히 실수합니다. 그럼 이성적으로 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어디에 이상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경험, 학식에 의한 그런 판단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판단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자기의 감성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잘하면 되겠죠. 여러분 ADHD 들어보셨죠? 지금 ADHD에서 우리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ADHD라는 것이 과잉행동장애인 것입니다. ADHD의 뇌를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뇌를 들여다보니 이 전두엽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ADHD는 전두엽의 손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두엽이 이렇게 첨일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좀 여기가 약해요. 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ADHD 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자기가 말을 하고 일단 먼저 일어나 나가버리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말을 합니다. 생각하고 사고 판단해야 되는 게 전두엽인데 그냥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야.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무슨 원고를 쓰고 납니다. 그리고 나면 프린트 아웃하기 전에 그 원고를 한번 쫙 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한번 다시 계획하고 사고 판단해서 그래 말해야지 딱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ADHD 아이들은 한번 점검도 하기 전에 먼저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 시간에 1번의 답은 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이게 한번 프린트아웃을 하기 전에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ADHD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판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런 부분이 약해져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정엽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과 2 사이 이러한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숫자 사이 간격을 좀 아는 것은 이렇게 간격에 대한 느낌을 아는 것이 두정엽이에요. 어렸을 때
3살 정도가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3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3살이 미워요? 3살이 너무 귀엽죠. 근데 귀여운 3살이라 안 하고 미운 3살이라고 그래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했어요. 도대체 왜 3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밉기도 하고 3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 3살 때는 왜 밉습니까? 왜? 자꾸 질문이 많아요. 엄마 이거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뭔데? 그때 엄마는 이러죠. 1 플러스 1은 2야. 1 다음엔 2가 더 큰 거야. 자꾸 이렇게 단답 형식으로 말하면 이 아이는 두정엽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3살 때는 가장 크게 두정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살 때 엄마 이거 뭔데? 엄마 왜 그런데? 라고 물으면은 이걸 질문이라고 하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질문처럼 안 느껴지지만 인간을 삶을 3년밖에 안 산 그 친구에게는 충분히 질문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궁금할 수 있어요. 엄마, 왜 엄마 색깔은 엄마 머리 색깔은 이렇게 어느 날은 검정이 됐다가 어느 날은 노란색이 되고 그러는 거야? 이걸 질문이라고 하니? 염색했잖아.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왜 엄마 머리에는 가끔 흰색도 있어? 이건 뭐야? 이걸 질문이라고 하니? 늙었잖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그 의미를 충분하게 그럴 때 두정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운 3살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너무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묻는 게 귀찮아서 그런 말인데 또 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3살 때 인간의 뇌에 약 80%가 다 형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3살 때 인간의 뇌가 형성이 다 되는데 3살 때 가치관을 참 잘 심어줘야 됩니다. 3살 때 항상 옳은 가치관, 정직한 가치관을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그런데 3살 때 어쩔 때는 일관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죠. 어쩔 때는 막 혼을 좀 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용납합니다. 그럴 때 그 3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혼란스럽기 시작할 때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프론털 럽,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3살 때 정확하게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예배 훈련, 말씀 훈련, 찬양 훈련, 기도 훈련을 3살 때 바르게 신기게 되면 그 아름다운 훈련이 여든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만큼 3살의 위력은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무엇이냐면 템포럴 럽.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템포럴 럽이에요. 이 템포럴 럽, 이 축두엽하고 기억하고는 참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외우고 싶으면 말하면서 외우면 더 잘 외워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입 꼭 다물고 나는 잘할 것이다. 뇌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뇌상으로 보면 말을 하면 기억이 더 잘 돼 있어요. 말을 하는 순간에 기억의 해마는 더 움직이게 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시킬 때 어떻습니까? 자꾸 스피킹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입을 꼭 다물고 공부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면서 공부하는 건 훨씬 좋죠. 그래서 이 축두엽은 언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후두엽. 후두엽은 보는 것이에요. 보는 거. 그래서 후두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보고 느낌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다 후두엽입니다. 그럼 이 4가지 엽이 하는 역할은 틀리지만 그래서 이 4가지 엽이 결코 분리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4가지 엽은 서로 엮어져게 있습니다. 엮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뇌량이라는 거예요. 뇌량.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면 좌뇌형 인간이 있고 우뇌형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기본 상식으로 아는 것이 오른손잡이가 우리가 좌뇌형 이렇게 크로스 X로 간다는 건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른손잡이 좌뇌형 인간은 좀 이성적이고 조금 사고 판단적이고 좀 객관적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좌뇌 쪽에 이 전두엽과 축두엽 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왼손잡이들, 우리가 우뇌형 인간이라고 그러죠. 왼손잡이들은 좀 감성적이고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공간적인 의미를 알고 굉장히 감성적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두정엽과 후두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좌뇌형 인간이든 우뇌형 인간이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좋다. 느낌 좋아.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 혹시 음악에 전공하고 계신 분이 없다라면, 근데 음악 전공자들이 이 베토벤 5번 교향곡을 들었었을 때 어떨까요? 이건 어디가 이 부분이야? 저기가 저럴 거야? 라고 하겠죠. 똑같은 5번 교향곡을 들었었을 때 그냥 우리가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두정엽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 그 느낌을 파악하면 참 좋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어디에 들어갈까요? 전두엽을 하겠죠. 그걸 사고 판단하겠죠. 이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사고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있는 경험 지식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들에 의해서 내 체계가 생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육은 이 4가지 엽의 기초를 마련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느 한 가지 것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엽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3살 때, 4살 때 초등학교 전에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또 아이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거, 특히 5, 6세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나보다는 타인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엄마 나무가 너무 추울 것 같아, 나무랑 같이 자면 안 돼?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가 나가서 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죠. 이유를 좀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끊임없이 나보다는 타인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또 한 예로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었을 때 어떤가요? 동화책을 가지고 옵니다. 너무 재밌는 동화책을 가져와요. 그래서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합니다. 3, 4세 때 가장 많이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글씨를 잘 못 읽고 그러니까 읽어달라고 하면 충분히 읽어줬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져오는 거예요. 2번까지는 그래 참자, 읽어줍니다. 3번째도 스마일하면서 울어서 그래 다시 또 읽어줍니다. 곰돌이를 읽어줍니다. 한 4번째 가지고 나오면 교양이나 어머님들도 넌 책에 그거밖에 없니? 다른 것 좀 가져와 봐라. 왜 책을 그것만 읽니? 하면서 어머님이 책을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 아직 이 엽이 다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기초를 마련하는데 끊어버립니다. 끊기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전두엽에서 사고 판단케, 이렇게 됐었지 라는 것을 판단하고 배출해 나지도 못하고 다 끝나버리는 거야. 두정엽에서 그 의미도 파악하기 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시각 부분은요, 그 곰돌이의 색깔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숨은 의미를 보고 싶어, 충분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엄마의 소리에서도 정말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끊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나의 수준으로 맞추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서 맞추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4가지 엽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4가지 엽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두엽이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두정엽이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후두엽이고, 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축두엽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얽혀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행동하고 정말 제대로 된 판단도 하고, 그리고 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한 곳이 손상이 된다라면, 만약 축두엽이 손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해요. 또한 후두엽이 손상이 돼요. 보지를 못해요. 전두엽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 생각 판단을 흐려지게 돼요. 이제 이 예를 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K씨라고 말하겠습니다. K씨의 직업은 경찰입니다. 근데 그 경찰이 뇌졸중으로 의해서 뇌 손상이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미를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사람이 좀 멍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진단이 이렇게 났어요. 혈관이 터져서, 혈관이 터졌다는 것은 혈관은 누구를 먹여 살려요? 신경세포를 먹여 살립니다. 결국 신경세포가 죽어버렸어요. 어디 부분에? 전두엽 부분에 죽어버렸습니다. 전두엽 부분에 죽어서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바로 이제 어떻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손을 못 들어요. 오도 명령을 못 내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머리가 가려워요. 그럼 손은 긁어요. 이것이 뭐냐면 근육은 살아있는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거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혼자는 말을 너무 잘해요. 이것에 의해서 계획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두엽인데 전두엽 손상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에서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 내가 손을 들 수 있다는 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 내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내 손이 내 명령에 지배받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어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건 축복입니다. 그렇죠? 손 내리세요. 그래 축복이에요. 내가 머리에 의해서 내 마음과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너무 큰 축복입니다. 건강히 있을 때 더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름다운 삶 사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